균형 가격.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전회수 후로 지금 얼마가 상승했네. 그리고 양은요. 증가했네.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금방 푼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P를 없애느냐, Q를 없애느냐. 균형 가격 물어보면 Q가 사라지면 돼요. 양을 물어보면 가격이 사라지면 돼. 그러면 더할까 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꽤 되겠죠. 네. 이 심플한 문제에서 활용하는 이 계산법이 복잡한 데 가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저와 함께 경험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35회 문제로 가볼게요. 35회 문제로. 자, 일단은 요거는 좀 사라지게 해놓고요. 자, 35회 기출이 이겁니다. 이거. 이야,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여기서는 좀 뭔가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분수 보이십니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 함수, 그리고 공급 함수 나오죠? 공급 함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균형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균형 상태에 있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수요 함수가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요 함수가 있고 그게 변한 수요 함수가 있고,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공급 함수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걸 잘 보셔야 돼. 그런데 이 변한 수요 함수, 그게 뭐예요? 요런 식으로 분수가 또 포함되어 있네. 아니,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벌써 풀기 싫어지는 거고, 풀어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특성, 최근의 경향입니다. 좀 까다롭게 포기하게 만들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처음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사이에 균형 가격과 양도 있겠죠. 자, 수요 함수가 변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공급 함수하고 그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 있고 양이 있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의 변화,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양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가로의 단서는 주로 학개론에서 단서는 딴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딱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이러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안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에서 주는 조건은요, 항상 이론적인 조건이요, 상상 속의 조건이에요. 구체적인 시장에서는 복잡해서 이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변하지 않아요. 온갖 게 다 변하면서 그 시장의 그 현재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다른 건 다 변하지 않고 요것만 변할 때는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추상의 힘으로. 그런 거니까 이 단서 부분은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 그건 차라리 딴 조건 끼워 놓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겨서 듣겠다 하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배속을 좀 높이셔도 되고 그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문항은 현란해요. 문장이, 시험 지문이, 문항이, 문제가 현란합니다. 근데 그 현란함에 먼저 나자빠지면 안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딱 보면 간단해요. 공급 함수가 있고 수요 함수가 있는데 변하는 건 수요 함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변하지 않는 공급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어차피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중에 균형을 이룰 때는 Q가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격도
일치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일단 간결하게 할게요. 일단 공급, 변하지 않는 공급을 Q 서플라이 QS인데 Q로 그냥 쓸게요. Q는 100 플러스 4분의 1 P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조금 아이고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요거 좀 이렇게 좀 머리로 좀 구상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공급 함수고 수요 함수는 변화네요. 변해. 이게 수요 함수가 원래 게 뭐냐면 Q 요 그냥 Q로 쓰자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900 마이너스 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변한 거 요게 이제 변하기 전이고 변한 후는 어떻게 돼요? Q는 1500 마이너스 2분의 3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수요 함수 900 마이너스 P에서 또 수요 함수가 뭘로 바뀌었어요? 1500 마이너스 2분의 3P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수가 나오면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분수를 없애야 됩니다. 분수를 없앤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이게 어떻게 되면 좋냐면 일단 분수가 있는 걸 바꿔야 돼요. 그 분수의 분모를 다 그 식에 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부분은 Q 4Q가 되죠. 4를 곱해야 되니까 4Q 여기 조금 더 잘 보이게 할게요. 자, 천천히 합니다. 4Q. 지금 요 식의 전체의 4를 다 곱하는 거예요. 매 항에. 그러면은 4Q는 어떻게 돼요? 4Q는 지금 설명은 길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빛의 속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4분의 1이 1이 되면서 P 이렇게 되겠죠. 요게 새로 바꾼 겁니다. 자, 바뀐 식.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이 수요함수, 전 수요함수. 요거는 분모가 없이 그냥 딱 그대로 있네요.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후 수요함수. 2를 곱하면 좋겠죠. 2를. 그러면 2Q. 3000이겠네요. 그 다음에 2를 곱했으니까 3P로 이렇게 남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요. 요렇게 하면, 자, 요것도 좀, 변화를, 요게 지금 새로 분모 없애고, 이렇게 표시를,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다만, 분수 형태를 없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전수요와 이 변하지 않은 공급 함수가 만나는 그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그 변하기 전에 균형량, 균형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공급 함수하고 변한 후의 수요 함수에서 P값과 Q값을 구하면 그게 이제 변화 후의 가격 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방정식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짝을 지어서 방정식 하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요거하고 이렇게 짝을 생각을 하면 지금 P하고 마이너스 P 보이세요? P를 없애면 Q를 얼른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문항을 보니까 가격도 봐야 되고
양도 봐야 되니까 일단 뭘 먼저 구하느냐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것의 짝에서 P값이든 Q값을 구하는데 유리한 건 마이너스 P도 있고 P가 있으니까 여기서 곱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더해버리니 두 식을 더하면 자 Q는 어떻게 돼요? Q하고 4Q 더하니까 5Q가 되죠. 자 5Q. 그 다음에 900하고 400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1300. 그러고 P-P는 없어지고 그러면 Q값이 나오겠죠. 자, 요럴 때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요럴 때. 에? 이거 암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요때 딱 1300 나누기 5 하면 되지 않겠어요? 260. 계산기는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암산으로 했다면 5, 2, 10, 5, 6, 30 이렇게 해서 나왔겠죠. 계산기가 좋습니다. 이럴 때는 손가락을 안 그러면 이 사소한 계산에서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요. 계속 수학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사칙연산 또는 구구단 또는 나눗셈 이것조차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머리를 믿을 때가 아니고 이제 손가락을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과 계산기의 만남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필요 없으면 그냥 넘기시면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코칭을 섞는 거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 수업 진도도 진도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나갈지 이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희망하고 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정상이에요. 바람직해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짚어봐야 막상 시험장에서 쓸데없는 거 그때 가서 짚느라고 헷갈리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Q값이 260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하고 사이에서 구한 거잖아. Q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Q값을 구했으면 P값 나오지 않겠어요? 자, Q가 여기가 260이라고 해봅시다. 260. 그럼 P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그럼 P값 나오는 거야. P값을 어떻게 구해요? 900에서, 그러니까, 사실 요 방정식도 이제 옮겨가면서 풀면 되는데, 사실 요게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자, 여러분들은 P를 이쪽으로 넘기고, P는 900, 마이너스 Q, 이렇게 식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겠죠. 다 좋아요. 좋은데, 900 마이너스 Q 하라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900 마이너스 260을 여기서 260, 이걸 지금 활용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260을 빼야 되잖아요. 900에서. 근데 900 빼기 다시 260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260에다가. 뺄 거니까 마이너스 260 만들었죠. 더하기 900을 해버려. 그리고 640 이렇게 계산이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요? 640. 요렇게. 그래서 균형량하고 균형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뭐예요? 전일 때 전. 시간이 걸려도 이런 설명을 소상히 들어야 나중에 이 소소한 거 다 날려버리고 생략하고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지금 계산은 사실은 여기 지금 시험지라고 볼 때 이 여백 있죠. 흰 여백.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 계산이.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고 노이즈 없이, 군더더기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공급하고, 변한 후 수요 함수. 요 둘 사이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P와 Q 또는 방정식의 해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게 지금 보니까 이게 P를 없애기도 그렇고, 보면 Q를 없애기도 그렇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3P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3P를 만들어 버리면 또 수월해져. 이게 가장 최선이에요. 제가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3을 곱해. 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3, 4, 12Q가 되죠. 3을 곱했죠. 3, 4, 12, 1200. 플러스 3P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바꾼 거야. 필요에 의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요거 사이에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P, 3P가 나왔어. 자, 그러면 두 식을 더해버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4Q는 1200하고 3000 더하면 4200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3P와 마이너스 3P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Q는, 자, 또 요때 계산기를 이용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계산했던 값이 여기 흔적이 남아있, 찌꺼기가 남아있잖아. 올 클리어 하셔야 돼. 올 클리어. 지워놓고, 4200 나누기 14는 300. 예, 300. Q가 300 나왔어. Q가 300. 자, 그러면 Q가 300이면 이 Q가 300이면 여기다 대입해도 좋고 여기다 대입해도 좋죠. 자, 보세요. 요거 만족하고 요거 만족하는 Q 값을 구한 거야. 그러면 이 식이든 그 어떤 식이든 또는 심지어 이 식의 원래 요거 다 곱해서 변한 거니까 여기다 해서 구해내도 돼요. 가장 원래 간단한 거. 또는 여기다 해서 구해내도 되고 여기다 해서 구해내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를 변형만 한 거니까. 그러면 제일 심플한 게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Q가 300이면 Q가 300이면 100에 있으니까 여기 200이 돼야 되네. 200. 200이 되려면 거의 암산으로도 나오겠네요. 200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P가. 요 4분의 1 P가 200이 돼야 이 Q가 3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P는 얼마가 돼야 돼요? 800 아니에요? 800? 네. 4 곱하기 800 하면은 200에다가 200에 100 더하니까 300 이렇게 나오겠네. 또는 요런 경우 요 정도는 암산이 되면 좋고 지금 4분의 1 곱하기 P가 800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끄집어내 볼까? 자, 요게 지금 방금 3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게 100이니까 요게 이제 200이 돼야 되잖아요. 자, 4분의 1 곱하기 P가 2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P는 양쪽에 4를 곱하면 200 곱하기 4, 800. 이렇게. 방정식 이렇게 풀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방정식도 아주 그냥 반듯한 방식이고, 그냥 3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있어. 그럼 200 나와야 되잖아. 4분의 1 곱하기 얼마를 해야 200이 나와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좋을 대로 하세요. 요 과정을 생략하고 싶으면 그렇게 암산하면 되고, 암산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써요. 이거 암산을 할까 계산기를 누를까 고민하는 동안에 이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자꾸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거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패턴이. 예, 그래서 익숙해지면 뭐가 빠른지 금세 자기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푸시면 돼.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량의 변화, 가격의 변화. 여기가 보세요. 자, 요거는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가격부터 물어봤잖아요. 균형 가격.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전에서 후로 지금 얼마가 160 상승했네. 그리고 양은요. 40 증가했네. 그래서 답이 답 맞나요? 여러분 저기 계산은요. 누구라도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저대로 지금 계산을 한 건데 자, 흐름을 아시겠어요? 계산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누를 수 있고 더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 또 암산이 저보다 귀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같은 그 학습자 입장에서 코칭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흐름, 이런 방법으로 흘러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어디서 들었거나 여러분이 찾아냈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서로 돕고 최선을 찾아내는 게 우리 학습자들의 그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우연찮게든 또는 노력 끝에든 뭔가 하나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 꼭 좀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서로 공유하고 이거 절대평가니까 서로 도울 것 혼신을 다해서 돕다 보면 같이 합격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상대평가 아니니까. 요쯤에서 이 정도 노력의 그 고마움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면 구독, 좋아요 이런 것 좀 눌러주는 것도 서로 간의 예의 아니겠어요? 저도 그 구독이나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뭔가 더 하고 싶고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